20년 만에 친정 가는데 빵 상자 하나만 들고 가라고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죠. 그게 너한테도 네 부모한테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집에서 상자를 연 순간 가족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오해했던 사람의 진짜 마음을.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이 된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21해째입니다. 시댁은 서울 강남에 있는 제과 공장을 운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남편 도현 씨는 장남이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장남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는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명절은 무조건 시댁에서 보내는 게 예의다. 그 말씀을 처음 들은 건 결혼하고 첫 추석 때였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시어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유진아, 시집 온 여자가 어디 친정을 그렇게 자주 가니? 명절은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야.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설날도 추석도 심지어 어버이날도 모두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전화로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올해도 못 갈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부모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담담했습니다. 괜찮다, 유진아. 시댁 일이 중요하지. 우리는 건강하니까 걱정 마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를. 특히 어머니는 외동딸인 저를 무척 그리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석 달 전 동생 유철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심장에 문제가 생기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피했지만 이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한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뒤에는 어머니마저 무릎이 안 좋아지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나, 엄마가 요즘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 병원 다니시는데 혼자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국을 뜨시던 손을 멈추셨습니다. 갑자기 왜?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그리고 어머니도 무릎 때문에 고생하신대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남편 도현 씨가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20년 동안 한 번도 명절에 친정 못 갔잖아요. 이번 한 번만 다녀오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안 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유는 없다. 그냥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도현 씨, 나 정말 너무 힘들어. 20년 동안 한 번도 부모님 얼굴 제대로 못 봤어. 이제라도 가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야? 남편도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릴게. 꼭 이번엔 허락받을게.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여러 번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딱 하루만이다. 하루. 그리고 시끄럽게 돌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다녀와. 허락을 받은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친정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선물, 동생 내외에게 줄 선물, 조카들 선물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20년 만에 가는 친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반대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상상도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친정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건강식품, 아버지 심장에 좋다는 홍삼, 어머니 무릎에 바르는 연고와 영양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동생 유철이네 가족 선물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재수 씨한테는 명품 핸드백을, 조카 민준이한테는 최신 게임기를, 조카딸 서연이한테는 예쁜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선물 상자들을 쭉 늘어놓고 보니 마치 명절 선물 세트 같았습니다. 남편 도현 씨가 출근하기 전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와, 이거 다 가져가려고? 응. 20년 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남편이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잘 다녀와. 조심하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짐을 점검했습니다. 옷까지도 새로 샀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20년 동안 친정에 못 간 것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누이 혜진 씨가 집에 들렀습니다. 언니, 친정 간다며? 진짜 오랜만이네. 응, 20해 만이야. 어머, 그렇게 오래됐어? 장인어른, 장모님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시누이는 거실에 쌓인 선물들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 다 가져가는 거야? 응. 너무 많나? 아니,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20년 만에 가는 건데. 시누이의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해요. 그래.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늦어도 저녁에는 돌아올게요. 알았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지? 응, 근데 허락은 해주셨으니까. 내일 조심히 잘 다녀와. 부모님께 내 안부도 꼭 전해드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부모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연세가 드셨을까? 어머니 무릎은 얼마나 불편하실까? 걱정과 그리움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기차 시간은 9시였지만 너무 설레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43살의 제 얼굴에는 20년의 시간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제대로 된 딸 모습 보여드릴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6시가 조금 넘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물 상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도 빠뜨린 게 없는지, 포장이 제대로 됐는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7시쯤 되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기차 시간 아직 한참 남았잖아.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 남편이 웃으며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다, 유진아.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응, 나도 떨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맞이하는 친정 가는 날의 아침이었습니다. 8시가 되자 집안이 조금씩 분주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일어나셨습니다. 출발하려고? 네, 어머니. 기차 시간이 9시예요. 시어머니는 제 옆을 지나 거실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선물 상자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또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네, 어머니. 이거 다 가져갈 생각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가는 친정길. 그 설렘 가득한 아침이 곧 악몽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선물 상자들을 하나씩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발소리 하나 없이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뭐 문제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유진아, 이거 다 빼.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선물들 다 빼라는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만에 가는 친정인데요. 빈손으로 어떻게 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빈손으로 가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말라는 거지. 하지만 어머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 도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겨우 허락받아서 가는 친정인데 선물마저 가져가지 말라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다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것들 다 여기에 넣어. 어머니, 말 안 들릴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선물 상자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씩 쇼핑백에 넣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려던 건강식품, 동생네 가족 선물들, 정성스럽게 포장했던 모든 것들, 다시 쇼핑백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진 씨, 왜 우세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항의했습니다. 도연아, 넌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도 막아버렸습니다. 이건 며느리 문제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란 말이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상자까지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바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0년 만의 설렘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니.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빈손으로는 못 가니까. 시어머니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흰색 상자 하나였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평범한 빵 상자였습니다. 이거 가져가. 시어머니가 제 앞에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우리 공장에서 만든 빵이야. 그냥 이거 하나만 들고 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빵 상자요? 그래, 빵 상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20년 만에 친정 가는데 빵 하나만 들고 가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게 너한테도 내 부모한테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시어머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알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린 빵 상자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20년의 무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곁에 앉았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일단 오늘은 다음으로 미루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갈 거야. 이대로라도 갈 거야. 부모님이 기다리시잖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반이었습니다. 기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빵 상자를 꼭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괜찮겠어? 남편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다녀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빵 상자가 제 팔 안에서 쥐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친정길.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현관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텅 빈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빵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가벼운 상자. 이걸 들고 부모님 앞에 서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빵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 안. 모두들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큰 캐리어를 끌고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고향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만 빵 상자 하나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선물 포장 어디서 해요? 옆에 있던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아,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제 손에 든 빵 상자를 보았습니다. 아, 빵 선물 가져가시나 보네요. 네, 그렇네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빵 상자를 옆에 놓았습니다. 상자를 내려다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향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20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로 올라올 때 부모님이 기차역까지 배웅 나오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유진아, 시댁 식구들 잘 모셔라.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자주 전화해라. 알았지? 네, 엄마. 자주 할게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전화로만 명절에 잠깐씩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유진아, 올해도 못 오니? 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는 건강하니까. 매번 같은 대화였습니다. 매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나왔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힐끗 저를 쳐다봤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이 이 모습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20년 만에 온 딸이 빵 하나만 들고 왔다고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할수록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2시간이 지나 고향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20년 전 그대로의 향기였습니다. 역 앞에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연로해 보이셨습니다. 허리가 굽으시고 걸음도 느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소리쳤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유진아, 어머니가 팔을 벌리셨습니다. 달려가서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 왔다. 어머니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도 다가오셨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유진이. 아빠,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라. 하지만 아버지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계셨습니다. 심장 수술 후유증이 보였습니다. 유진아, 짐이 이게 다니? 어머니가 제 손에 빵 상자를 보셨습니다.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응, 이게 다야. 어머, 캐리어 같은 건 안 가져왔어? 급하게 와서 이것만 챙겼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빵 상자를 받아드셨습니다. 이것도 무겁겠다. 내가 들게. 아니에요, 아빠. 제가 들게요. 됐어. 딸이 먼 길 왔는데. 아버지는 상자를 들고 앞장서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이네, 정말. 응, 미안해, 엄마. 괜찮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역에서 집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동생 유철이가 차를 가지고 나와 있었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야. 유철아, 잘 지냈어? 응, 누나야말로 얼굴 좋아 보인다. 동생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차에 타고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골목, 학교 가던 길, 친구들과 모여 놀던 공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해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누나, 선물은 많이 안 가져왔어? 동생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 급하게 와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누나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지. 동생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곧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20년 전 그대로의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릴 적 추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어서 들어와, 유진아. 어머니가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거실에는 재수 씨와 조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조카 민준이와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많이 컸네. 아이들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준비했던 선물을 줄 수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빵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거 우리 사위네 공장에서 만든 거지? 응, 아빠. 시어머니가 특별히 보내신 거야. 그래, 나중에 다 같이 먹자. 모두가 상자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20년 만에 가져온 선물의 전부구나. 스스로에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빵 상자 안에 제가 상상도 못할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어머니를 도와 부엌에 있었습니다. 유진아, 서울 생활은 어때? 응, 괜찮아. 엄마,
시댁 식구들은 잘해주고, 응, 잘해주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20년 만이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안해, 엄마. 자주 못 와서. 아니야. 시집간 딸이 원래 그런 거지. 그래도 너무 오래 못 왔어.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내외, 조카들. 오랜만에 보는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자, 다들 먹자. 아버지가 수저를 드셨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카들 학교 생활, 동생의 일, 마을 소식들. 2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재수 씨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언니, 서울에서 사는 게 어때요? 힘들지만 괜찮아. 시댁 식구들은 좋으시고요? 응, 좋으셔. 대답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유진이 왔다며? 어머, 20년 만이네. 서울서 잘 사나 보구나. 어릴 적 알던 이웃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유진아, 선물 많이 가져왔겠네?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급하게 와서 별로 못 챙겼어요. 어머, 그래도 20년 만인데. 뭐라도 가져왔겠지? 사람들의 시선이 식탁 위 빵상자로 향했습니다. 저거 하나만 가져온 거야?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서 힘들게 사나 보네. 시댁에서 박하게 구는 건 아닐까? 작은 목소리들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유진이 바빠서 그래요. 서울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표정은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20년 만에 친정 오는 딸이 빵상자 하나만 들고 왔다는 게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참 오랜만이네. 우리 유진이 이렇게 컸어. 어른들은 화제를 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공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카들이 식탁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저 빵 먹어도 돼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나중에 먹자.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왜요? 배고픈데. 저녁 먹고 먹어라. 어머니는 빵 상자를 치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고모가 가져온 선물이 고작 빵이라니. 조카들도 실망했을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한 잔 따르셨습니다. 유진아, 오늘 정말 고맙다. 20년 만에 와줘서. 아니에요, 아빠. 제가 더 죄송해요. 자주 못 와서.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 딸.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좋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내 얼굴 보는 게 제일 큰 선물이야. 부모님의 말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동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누나, 잠깐 얘기 좀 하자. 둘이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아니, 선물도 그렇고 누나답지 않게 뭔가 이상해. 동생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무 일 없어. 정말.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 시댁에서 힘든 거 아니야? 동생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철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준비했던 선물들, 시어머니의 반대, 빵 상자 하나만 들고 온 사연. 동생은 분노한 표호로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가 왜 그러신 거야? 나도 모르겠어. 이유를 말씀 안 하셔. 누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동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참아야지. 참긴 뭘 참아. 이건 인격 모독이야. 동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마. 걱정하실까봐. 알았어, 근데 너무 억울하다. 동생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어릴 적 이 마당에서 뛰놀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0년 만에 온 친정에서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불을 깔아놓으셨습니다. 유진아, 여기서 자거라. 고마워, 엄마. 옛날 제 방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텅 빈 손으로 떠난 아침, 사람들의 수군거림, 부모님의 실망한 표정, 모든 것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야지. 더 이상 민망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그렇게 결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떠나야지. 더 이상 부모님께 민망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마음먹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짐이라고 해봤자 손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계셨습니다. 유진아, 벌써 일어났니? 응, 엄마. 잠이 안 와서. 어젯밤에 잘 잤어?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아침 먹고 가야지. 엄마, 나 일찍 가봐야 해. 안 돼. 밥은 먹고 가.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도 일어나셨습니다. 유진이 벌써 일어났네. 네,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곧 동생 가족들도 하나둘 거실로 나왔습니다. 고모, 벌써 가세요? 민준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고모가 바빠서.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올게. 조카를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리셨습니다. 자, 다들 앉아서 먹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그 빵 아직 안 먹었네. 아침 식사 후에 다 같이 먹자. 식탁 한쪽에 놓인 빵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부터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빵 진짜 먹어도 돼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침 먹고 먹자.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빵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다 같이 먹어보자. 고모네 시댁에서 만든 빵이라며? 재수 씨가 물었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보내신 거야.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얀 종이로 깔끔하게 포장된 빵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포장이 정성스럽네. 재수 씨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가 빵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무겁네. 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그냥 빵이 큰 거 아닐까요? 동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빵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 순간 뭔가 반짝이는 것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금반지였습니다. 그리고 빵 속에서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다른 빵을 집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갈라보셨습니다. 역시나 금목걸이와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입을 막으셨습니다. 동생이 황급히 다른 빵을 집었습니다. 하나씩 갈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빵 안에 금부치와 현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그리고 5만원권 다발들. 식탁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상자를 뒤집으셨습니다. 상자 바닥에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네. 아버지가 봉투를 떼어내셨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펼쳐 읽으셨습니다. 사돈 어른께, 저는 유진이 시어머니입니다. 20년 동안 딸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이는 우리 집의 자랑이자 기둥입니다. 이번에 보내는 선물은 제 정성입니다. 하지만 큰 선물을 들고 가면 길에서 위험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친척들 사이에서 말이 많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 속에 숨겨보냅니다. 유진이 체면도 생각해서 조용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유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유진이 시어머니 올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왜 선물을 다 치우라고 하셨는지, 왜 빵 상자 하나만 들고 가라고 하셨는지, 왜 그토록 차갑게 대하셨는지, 모두 저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곁에 앉으셨습니다. 유진아,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 시어머니를 오해했어.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유진아, 정말 훌륭한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이런 분이 계시다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재수 씨는 금부치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데요? 통장도 여기 있어요. 봉투 안에서 통장도 나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니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세상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카들도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빵 속에 보물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특별한 빵이었구나. 어머니가 조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엄격하다고만 생각했던 시어머니, 차갑고 무섭기만 했던 분. 하지만 그분은 누구보다 깊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제 체면을 세워주시려고 오해받을 걸 알면서도 이런 방법을 택하셨던 겁니다. 엄마, 나 정말 죄송해. 시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돌아가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돈댁에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려라. 그날 아침은 특별했습니다. 눈물과 감동으로 가득한 아침이었습니다. 빵 상자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식탁에 놓인 금부치들을 다시 한번 세어봤습니다. 금반지 5개, 금목걸이 3개, 금팔찌 2개. 현금은 모두 합쳐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통장까지 합치면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빵 속에 다 넣으신 거야? 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숨기셨을 거야. 재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공장에서 각 구운 빵을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갈라서 금부치와 현금을 넣으시고 다시 조심스럽게 봉하시는 모습.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었을까요? 유진아, 다시 한번 편지 읽어봐. 아버지가 편지를 건네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가 또렷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신 게 느껴졌습니다. 길에서 위험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안전을 걱정하신 거였습니다. 기차에서 큰 짐을 들고 가다가 혹시라도 도난당하거나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친척들 사이에서 말이 많을까 두려웠습니다. 이 문장도 마음에 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식구들까지 생각하신 거였습니다. 큰 선물을 들고 가면 친척들이 시샘하거나 수군거릴 수 있다는 걸 미리 아셨던 겁니다. 유진이 체면도 생각해서 이 말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제 체면을 지켜주시려고 오히려 당신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걸 감수하셨던 겁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보통 분이 아니셔.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다니. 아버지도 감동하신 표정이었습니다. 사돈댁이 정말 훌륭하신 집안이구나. 유진이를 잘 키워주셨어. 우리가 감사 인사드려야겠다. 동생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누나, 어제 시어머니 욕했던 거 미안해. 괜찮아. 나도 오해했으니까. 그때 재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언님 마을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어제 다들 수군거렸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제 저를 수군거리던 사람들, 서울서 힘들게 사나 보네. 시댁에서 박하게 구는 건 아닐까? 그런 말들을 했던 이웃들, 진실을 알려드려야겠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오해받으신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곧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몇 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유진이 어머니, 무슨 일이래? 급하게 오라고 하셔서. 거실에 모인 이웃 아주머니들. 어머니가 빵 상자와 금부치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유진이가 가져온 빵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어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도 읽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대단하신 시어머니시네요.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다니. 우리가 어제 괜히 수군거렸네요. 한 아주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정말 좋은 시댁 만났구나. 그런 분 모시고 사는 게 복이야. 다들 감탄하며 칭찬하셨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유진이네 시어머니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야. 요즘 그런 시어머니 어디 있어. 며느리 생각을 저렇게 깊이 하시다니.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놀라워하고 감탄했습니다. 유진이 참 복 많은 딸이네. 시어머니한테 효도 잘해야겠다. 동네 어른들이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오해했는데, 차갑고 무섭기만 한 분인 줄 알았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유진아, 이리 좀 와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요? 유진아, 너 정말 좋은 시댁 만났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네, 이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널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겠지? 네, 아빠. 돌아가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려라.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드려.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네, 아빠. 꼭 그럴게요. 어머니도 나오셨습니다. 유진아, 이거 다 가져가. 금부치들과 통장을 내미셨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가 가지세요. 아니야. 이건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거야. 하지만 너희들 생활에 보탰어.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린 괜찮아. 유진이 너희가 써. 시어머니 마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릴게.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방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 가족의 마음도 함께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 전할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온 가족이 배웅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라, 유진아. 시어머니한테 우리 안부 꼭 전해드려. 자주 연락해. 그리고 다음엔 더 자주 와. 가족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 흔드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올 때는 억울하고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지금은 감사함과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얼마나 오해했을까. 엄격하고 차가운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명절마다 친정 가는 걸 막으시던 모습,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분이셨습니다. 핸드백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유진이는 우리 집의 자랑이자 기둥입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계셨던 거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유진아, 기차는 잘 타고 가니? 네, 엄마. 잘 가고 있어요. 아까 마을 이장님이 오셨다. 유진이 시어머니 이야기 듣고 감동하셨대. 그러셔? 응.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 없다고. 며느리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시다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엄마도 정말 좋은 사돈 만났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유진이가 복이 많은 딸이라고 했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유진아, 시어머니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해라. 그리고 우리도 정말 고맙다고. 네, 엄마. 꼭 전할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안심하셨을까. 20년 동안 걱정만 하셨을 겁니다. 유진이가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도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만 하셨죠. 이번 일로 부모님도 마음이 편해지셨을 겁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동생이었습니다. 누나, 잘 가고 있어? 응, 유철아. 누나, 아까 아버지랑 얘기했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 시어머니한테 직접 전화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응. 그런데 누나가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전화드린대.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누나, 아버지가 하신 말씀 있어. 동생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유진이가 정말 훌륭한 집안의 시집 같다고. 앞으로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고. 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또 흘러나왔습니다. 유철아, 누나, 울지 마. 좋은 일인데. 응, 고마워. 그리고 누나, 우리 재수 씨가 하는 말이 시어머니 같은 분 모시고 사는 게 진짜 복이래. 재수 씨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알았어. 잘 가, 누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걱정하던 마음도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유진아, 방금 동네 사람들이 또 왔다 갔어. 시어머니 이야기 듣고 모두들 감동했대. 엄마도 정말 자랑스럽다. 좋은 시댁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문자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제만 해도 수군거리던 분들이 이제는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곧 아버지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유진아, 아빠다. 시어머니한테 아빠 마음 꼭 전해다오. 평생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건강하시라고. 아버지의 문자가 길었습니다. 평소에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긴 문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도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평생 딸 걱정만 하시던 분이 이제야 마음 놓으신 거겠죠.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긴장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뭐라고 만나야 할까? 무슨 말로 감사를 전해야 할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남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보, 왔어? 응, 다녀왔어. 남편의 표정이 궁금해 보였습니다. 친정은 잘 다녀왔어? 응, 도연 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좋은 일이야. 어머니 계셔? 응, 안에 계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녀왔니? 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유진아? 시어머니가 놀라신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다 알았구나. 네, 어머니. 일어나거라, 유진아.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어머니, 20년 동안 오해해서 죄송해요. 괜찮다, 유진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생각해 주셨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유진아, 그만 울어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남편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유진이를 이렇게 아끼시는지. 그날 오후 우리 세 식구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유진아. 이제 그만 울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보, 물 마셔. 고마워.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유진아, 놀랐지? 네, 어머니. 처음에는 그냥 선물 보내려고 했어. 큰 상자에 담아서 말이야.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기차에서 큰 짐 들고 가는 게 위험할 것 같더라. 요즘 세상이 좋지 않잖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공장 빵이 생각났지. 빵 속에 넣으면 안전하겠다 싶었어. 아무도 빵 속에 금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하니까. 어머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내 친정 식구들 생각도 했어. 큰 선물 들고 가면 친척들이 시샘할까봐. 특히 내 동생네 처지도 생각했지. 어머니가 그것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생 유철이네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만약 제가 큰 선물을 들고 갔다면 동생네가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것까지 생각하셨구나. 남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우리 며느리 친정 식구들인데. 시어머니의 말씀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명절마다 친정 못 가게 하실 때 저는 어머니가 저를 괴롭히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유진아, 미안하구나.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유가 있었어. 이유요? 응. 내가 결혼 초에 친정 자주 가면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했어. 특히 내 시아버지 형제들이 말이 많거든. 아,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댁은 대가족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형제분들과 그 식구들까지 합치면 명절 때마다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장남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간다고 하면 뭐라고 했을지 뻔하지. 그래서 처음부터 단단히 선을 그어놨어. 내가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우리 집에 너무 잘 적응하는 거야. 공장 일도 도와주고 시아버지 수발도 잘 들고 그래서 더 미안했어. 어머니.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 내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못 가게 할 수가 없더라.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내가 서운해할까봐 걱정이 많았어. 선물도 제대로 못 가져가게 하니까. 어머니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정말 많이 생각해 주셨어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유진이를 이렇게 아끼시는지. 도연아, 유진이는 우리 집 며느리지만 이제는 딸이나 마찬가지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유진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부족한데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한참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엄격했는지, 왜 말씀이 없었는지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 친정 부모님이 전화하고 싶어 하세요. 감사 인사를 직접 드리고 싶다고 하시던데. 그래, 좋지.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유진아, 잘 도착했니? 네, 아빠. 어머니 바꿔드릴게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사돈어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공손했습니다. 사돈댁,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사돈어른.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유진이가 워낙 잘해줘서요.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전화 통화는 한참 이어졌습니다. 두 분이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주고받으셨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분들이시네. 네, 어머니. 사돈어른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 우리 유진이가 좋은 집안에서 자랐구나. 시어머니가 제 손을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유진아, 앞으로는 친정 자주 가거라.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시댁 눈치 보지 말고 부모님 자주 뵙고 와. 어머니, 눈물이 또 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음번에 갈 때는 내가 직접 차려줄게. 제대로 된 선물 상자로 말이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유진이한테 이렇게 잘해주셔서. 세 식구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특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앉아 있어.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남편과 둘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아니야. 현실이야.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봐. 나도 처음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어머니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옆으로 오셨습니다. 유진아. 네, 어머니. 정말 고맙다. 20년 동안 우리 집 지켜줘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둘이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오해가 완전히 녹아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진실을 알게 되어서.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아, 어젯밤에 잘 잤니? 네, 어머니. 편히 잤어요.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 다 좋아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유진아, 오늘 공장 같이 갈래? 네. 공장이요? 응. 내가 빵 만드는 거 배워보면 어떨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공장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그럼 이제는 내가 알아야지. 나중에 물려줄 거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작업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공장이야. 우와, 정말 크네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 공장을 내 시아버지가 만드셨어. 지금은 내가 운영하고 있지.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진아, 네 어머니, 너도 이제 이 일을 배워. 나중에는 내가 맡아야 할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럼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아니, 이제는 딸이지.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공장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빵 반죽하는 법, 오븐 온도 조절하는 법, 포장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시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유진아,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어머니. 이해했어요. 잘하네. 손재주가 좋아. 시어머니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 도연 씨도 놀라워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 응, 나도 놀라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유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엄마. 시어머니랑은 잘 지내고? 네, 정말 좋아요. 다행이다. 우리 딸.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정말? 또 와?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자주 가라고 하셨어요. 어머, 정말? 네. 이번엔 도연 씨랑 같이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보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거 가져가거라.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 부모님 드릴 선물이야. 건강식품이랑 옷이랑 다 넣었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괜찮아. 당연한 거지. 내 부모님이 우리 사돈이잖아.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갔습니다.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라, 유진아. 사위도 왔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남편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보따리를 드리자 부모님이 놀라셨습니다. 이게 다 뭐니? 시어머니가 보내신 거예요. 어머,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감동하셨습니다. 유진아, 정말 좋은 시댁 만났구나.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동생 내외와 조카들도 함께였습니다. 고모, 또 왔어요? 민준이가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응, 고모가 자주 올 거야. 와, 좋아요. 조카들이 좋아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치? 나도 그렇게 느껴. 시어머니랑 잘 지내서 그런가 봐. 정말 다행이야. 동생도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장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유진아, 이제 내가 직접 해봐. 네, 어머니. 빵을 굽고 포장하는 일.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능숙해졌습니다. 잘하네, 유진아. 이제 내가 안 해도 되겠어.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내 친정 부모님 모셔와. 네, 뭐라고요? 여기서 같이 살자. 어머니, 깜짝 놀랐습니다. 내 부모님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 여기서 모시고 살면 좋겠어. 시어머니의 제안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그럼 우리 다 가족이잖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유진아,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괜찮아요, 아빠. 시어머니가 먼저 제안하셨어요. 결국 부모님도 동의하셨습니다. 한 달 후 부모님이 서울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마중을 나가셨습니다. 사돈어른, 어서 오세요. 사돈댁, 폐를 끼치게 되네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이제 한 가족입니다. 두 분이 손을 맞잡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친정 식구들도 함께였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 정말 행복해요.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은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20년 동안 저를 지켜보시고 제가 힘들까봐 걱정하시고 친정 부모님까지 생각해 주셨던 겁니다. 그 모든 게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유진아, 네 어머니.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나도 행복해, 유진아.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어머니. 둘이서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20년의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우리 가족. 이제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오해가 사랑을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집니다. 유진 씨처럼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